지난주에 여기 3장 중반 그 후반부까지 했었죠. 간단하게 이걸 한번 리뷰하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갈 그 남은 부분하고 4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먼저 이제 다음 주는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는 이제 요 강의는 휴강하고 아마 권 대표님이 다른 강의로 뭐 채우시겠죠. 뭐 어쨌든 다음 주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그 진행 못한다고 이제 말씀 먼저 얘기 드리고요. 자, 그 지난주까지 했던 이제 분류에서 했던 걸 한번 보시면은 MNIST라는 데이터셋, 그러니까 손글씨 손으로 쓴 숫자를 판별하는 걸 했었죠. 그래서 먼저 오냐 아니냐 하는 그런 데이터셋을 갖고 이진 분류를 했었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성능을 측정할 때 정확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리콜이라고 얘기했던 그 값하고 그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죠. 리콜을 하고 이제 프리시전 이게 뭐 5라고 했는데 5가 아닌 거에 대한 비율, 이제 그 프리시전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그 프리시전과 리콜이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들였었죠. 거기까지가 이제 했던 거고, 여기 뭐 뒤에 다중분류 에러 분석 뭐 여기 그 항목은 많은데 요 뒷부분은 이제 금방 빨리 넘어갈 겁니다. MNIST 데이터셋이었고요. 파이썬에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딕셔너리 형태로 가져오는데 딕셔너리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접근하는 법을 좀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진분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진분류기를 하면서 확률적 경사하강법 했었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여기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한 게 있었고, 확률적이란 게 무슨 말이냐, 데이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한다.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결과를 한꺼번에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그 모아서 한 거를 배치라고 하는데 중간 미니 배치 형태가 있다. 그 다음에 성능 측정할 때 에큐리시, 여기서 보이는 맨 오른 그 전체에 대한 에큐리시도 있지만은, 여기 에큐리시도 있지만은 이 에큐리시도 있지만은 여기 이제 그 프리시전하고 이제 여기 그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 여기 센서티비티라고도 부르지만은 리콜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죠. 리콜. 개인적으로는 리콜이란 말이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좋은데, 실제 우리가 찾으려는 놈을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니까요. 그 뭐 센서티비티가 높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같은 용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밀도와 재현율은 약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둘 다를 좋게 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를 더 높이려고 그러면 다른 쪽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PR 곡선, 여기서 이제 여기 프리시전하고 리콜을 그려놓은 곡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PR 곡선을 그리기도 하고, 요게 여기 트루 리콜을 이제 Y축으로 놓고 X축에 이제 폴스 포지티브 레이트를 넣어서 이제 ROC 리시버 오퍼레이션 커브를 그리기도 한다. 보통 이 경우는 이제 ROC를 그려서 요 밑에 면적 에어리어 언더 커브 요 부분을 이제 그 갖고 숫자 하나로 이 평가를 해라 라고 하면은 AUC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리시전 리콜,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게 그 F1 스코어죠. F1 스코어가 이제 그 프리시전 리콜을 두 개를 조합 평균을 한 거라서, 아까 그 F1 스코어 얘기하다 그랬었죠. F1 스코어가 이제 프리시전하고 리콜을 동등하게 봤을 때 이제 쓰는 게 F1이고, 만약에 리콜이 더 중요하다. 그때 예를 하나 들었던 게, 예를 들어서 암 진단 같은 경우는 찾아내는 게 좀 더 중요하죠. 뭐 암일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도 이제 암이 나중에 아닌 경우가 더 좋은 거니까, 어쨌든 그 더 리콜을 중요하게 하면은 이제 그 F2 스코어, 그러니까 두 배만큼 더 중요하다 그러면 F2 스코어를 쓰고, 센서티비티가 프리시전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F0.5 같은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하다가
파이썬에 그 F1 스코어, F2 스코어 뭐 그런 게 있나를 찾아봤더니 여기 이제 그 사이클런에 이제 여기 그냥 F1 스코어만 해서 이제 바로 F1 스코어를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F1 스코어 여기 그 매트릭스에 프리시전 리콜 F 스코어 서포트라는 함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 호출하면 여기다 베타를 넣으면은 예를 들어서 베타를 1로 주느냐, 베타를 2로 주느냐, 베타를 0.5로 주느냐에 따라서 F 스코어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아이고. 여기에 수행을 시키면은 저 앞쪽에서부터 좀 그 수행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쪽에 딴 걸 수행시키다가 데이터가 얘가 그 약간 좀 섞여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쪽에 데이터를 뒤쪽으로 수행시키다가 이제 데이터가 오버라이트 된 것 같은데 아이고 랜덤 포레스트까지 돌렸네. 이거 시간이 걸릴 텐데 어쨌든 그냥 코드만 보시죠. 뭐 코드 보시면은 여기 베타라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베타가 1을 주실 수도 있고 베타 2를 주실 수도 있고 베타 0.5를 주실 수도 있고 이 베타 2라는 거는 리콜이 이제 그 2배만큼 프리시전보다 2배만큼 더 중요하다. 그랬을 때 F2 스코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F1을 쓸 거냐, F2를 쓸 거냐, F0.5를 쓸 거냐, 뭐 그런 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까지 하시고 다중분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중분류는 이제 맨 앞에 했던 게 뭐였죠? 분류에서 이중분류였죠. 이중분류란 건 뭐냐면은 이 숫자가 5냐, 5가 아니냐 두 개만 이제 분류하는 거라 그랬었죠. 근데 다중분류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평가하는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보시면은 재미있게 이제 그 표현을 해놨는데 데이터를 그 실제 예에서는 거기 이제 146페이지에 보시면은 다중분류 여러 가지 클래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5냐 아니냐로 해서 이중분류를 한 거잖아요. 다중분류 뭐냐면 이게 원래 데이터 그대로 쓰는 겁니다. 원래 데이터 그대로가 뭐냐면은 우리가 맨 처음 엠리스트가 뭐였죠? 0, 1, 2, 3, 4, 5, 6, 7, 8, 9 10가지에 대해서 10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분류하는 거잖아요. 이게 0이니 1이니 2니 뭐 이런 식의 전체를 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앞에서는 5냐 아니냐로만 했었는데 이제 원래 데이터 원래 문제로 돌아온 겁니다. 원래 문제로 들어와서 다중분류 앞에 이중분류를 했었다 보면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10개 중에 어느 건지를 어떻게 한꺼번에 하느냐 한꺼번에 그 처리해주는 그런 분류기들이 있습니다.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도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한꺼번에 분류를 해주고요. 나이브 베이스도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이제 그 서포트 벡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분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뭐가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선택하는 건데 요 뭐라 그럴까요? 그 사이클런에서는 이중 분류만 하는 놈에다가 그 타겟 자체를 이제 10개로 이제 클래스를 넣어버리면 얘가 알아서 그걸 처리해 준다.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처리하는 방법이 이게 맞냐 틀리냐 갖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얘가 이제 OVR one versus the rest 그 맨 처음 우리가 숫자가 딱 주어지면은 일단 얘가 0인가 아닌가 판별합니다. 그 다음 또 1인가 아닌가 판별합니다. 2인가 아닌가 판별. 그럼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죠? 10가지를 하는 거죠. 10가지 하다가 하나가 이제 5가 제일 그래도 이제 그 숫자가 커 10번 해본 거죠. 10번 해본 것 중에 5가 제일 커. 그럼 얘는 5로 이제 판별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요. 그걸 갖고 이중분류기로 OVR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원투원은 하나씩 대결시켜 봅니다. 0하고 1 대결시켜보고 0하고 2, 0하고 3, 0하고 4 해서 줄줄줄줄 하면 10개를 하려면 몇 개 클래스가 몇 개 그 클래시파이어가 나오는 거죠. 뭐 C라고 이거 뭐 그걸 뭐라 그러죠? 그 C
둘 중에 10개에서 2개를 골라 뽑는 거, 2개 골라 뽑는 거, C10에 2 하면은 2분의 19, 그러니까 5구 45, 45개, 45개의 이제 그 분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제일 점수가 큰 거를 이제 선택하게 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뒤에 그, 코드가 있으니까요. 코드 한번 이제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가 여기 요 안에 여기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가 이진 분류기잖아요. 뭐 그 0이냐 아니냐 뭐 그런 걸 하는데, 그거를 그 OVR로 할지 OVO로 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 같으면은 OVR로 해서 이진 분류기를 갖고 다중 분류 해봐라, 또는 OVO 요걸 갖고 해봐라. 그럼 요걸로 했을 때는 45번 이제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고요. 얘로 하면 이제 지금 10번 테스트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능, 이렇게 이제 그 다중분류든 이거는 그 이진 분류든 이 스케일 조정은 항상 이제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항상 되는데, 키 맞추는 거죠. 키 맞추는 거. 특히나 이제 딥러닝에서는 키 맞추었을 때 성능이 이제 상당히 좋아지고 빨리 이제 어떤 컨버즈 한다고 그러는데, 적정 위치까지 훈련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스탠다드, 여기서는 책에서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갖고서 키 맞추기를 했는데, XY 여기서는 키 맞춰야 될 그 피처가 몇 개나 있는 거죠. 엠네스트의 피처가 몇 개였었죠? 엠네스트는 28 곱하기 28에서 784인가요? 764. 764? 68이었던데. 네. 88, 64니까 맨 끝이 4로 이제 끝나야 되겠네요. 7, 8, 4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각 점 전체의 키 맞추기를 이제 하는 거죠. 키 맞추기를 하는데,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어떻게 하는 거죠? 평균을 하고 표준 편차를 찾아서 평균으로 나누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는 거죠. 대표적 이거 말고 또 대표적인 게 미니맥스 스케일러가 있습니다. 미니맥스 스케일러는 최대값을 찾아서 그 최대값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인 거는 1이고 아닌 거는 이제 밑에 깔리는데, 어느 게 좋을까요? 스케일러 중에 장단점이 있긴 한데, 한 가지 특성만 생각해 보시면은,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이제 가장 큰 값에 이제 특이값에 덜 민감합니다. 특이값에. 예를 들어서 특이값에 민감하다는 예를 들 때 제가 가끔 드는 예가 있는데,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매년 국회의원이 뽑히면은 국회의원들의 이제 재산 평균 같은 걸 이제 뭐 기사로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때 이제 기자들이 고민을 했던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냐면 정몽준 씨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분이 딱 들어가는 순간 몇십억이 평균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특이값이 민감해지는 그런 평균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미니맥스 스케일에서 어떤 한 점이 크기가 너무 커버리면 다른 게 거의 밑에 깔려버립니다. 깔려버리니까 스케일 조정, 미니맥스 스케일 했을 경우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상대적으로는 이제 좀 특이값에 덜 민감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여기 왼쪽에 이제 스케일 조정을 안 했을 때 결과고, 오른쪽에 스케일 조정을 했을 때, 스탠다드 스케일로 했을 때 결과인데, 제가 왜 여기 이걸 갖고 왔느냐. 실제 코드 실행시키시면 요거 하나 실행시킨다 30분, 30분 걸려요. 이쪽도 30분. 그래서 얘는 실제 코드는 실행시켜 보시고요. 실행시켜 보시고 이제 결과만 한번 보시면은, 이게 스케일 조정을 안 했을 때는 0.87 정도, 87, 88인데 스케일 조정하고는 89로 이제 올라갑니다. 899. 그래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드를 한번 볼까요? 코드가 지우고 코드를 한번 565. 아까 근데 제 코드를 좀 넣은 게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보시면 될 텐데, 일단은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가, 아이고 어디 갔냐, 클래시파이어가 이진분류기죠. 이진분류기인데 이진분류기고, 잠깐만요. 몇 페이지부터 했죠? 565. 이진분류기고, 이진분류기인데, 여기 보시면은 앞에랑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Y 타겟을 준 게 트레인 언더스코어 5가 아니라 트레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트레인 언더스코어 5는 뭐였죠? 5냐 아니냐라는 이제 타겟이 true false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요 Y 트레인은 0이야 1이야 2야 하는 10가지 클래스가 그냥 요게 들어간 겁니다. 다시 앞에 그 설명드린 것처럼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는 이진분류기인데 사이클러든 만드신 분들이 잘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멀티 클래스를 집어여도 얘가 이제 예측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썸디짓 혹시 기억하세요? 썸디짓 우리가 코드 맨 앞쪽에 나온 거라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썸디짓은 뭐였냐면은 그 데이터 중에 트레인 데이터의 0번째, 그러니까 맨 앞에 거였습니다. 이게 값이 얼마였죠? 5였습니다. 5. 그래서 프리딕트를 해봐라 그랬더니 여기 이제 5가 여기 볼 결과가 5로 나온 거죠. 5.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디시전 펑션 스코어를 여기 이 썸디짓에 대한 그 스코어를 한번 내봐. 그럼 이 중에 여기 눈으로 뭐 보이시나요? 어느 게 제일 큰가요? 여기 9.27, 9.29 얘가 제일 크죠. 그래서 뭐 눈으로 보기 이제 그 불편하면은 제일 큰 놈을 얘기해줘. 그럼 다 여기 5야 5. 근데 5라는 게 0, 1, 2, 3, 4, 5, 6, 7, 8, 0, 1, 2, 3, 4, 5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5. 근데 이게 아규먼트입니다. 얘는 5라는 클래스를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다섯 번째라고 하는데, 다섯 번째 실제로는 0부터 시작하니까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거야. 그럼 그 클래스 이름은 뭐니? 사실 이게 숫자다 보니까 이제 클래스 이름하고 이게 아규먼트 그 위치가 동일해서 사실 헷갈릴 수도 있는데, 0, 2, 3, 4, 5, 6, 7, 얘야 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얘는 그 클래스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얘는 이제 문자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5에 해당하는 이제 근데 이게 숫자로 바꿨구나. 숫자로 바꿨으니까 이제 5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방법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이진분류기에서 이진분류기를 멀티 클래스로 하는 방법이 이제 책에 얘기한 대로 원 버스 웨스트가 있고 원 버스 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실제 한번 보는 거죠. 그 자동으로 해줬다 그랬는데 우리가 선택해서 1대 다, 그러니까 원버스 레스트로 한번 이제 해보고 그럼 그 1대 다로 했다는 걸 어떻게 알겠니? 여기에 보시면은 원버스 레스트 클래시파이어 한 결과, 피팅 한 결과, 훈련시킨 결과가 요 안에 에스티메이터가 몇 개나 있니? 라는 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훈련된 에스티메이터 개수를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럼 몇 개가 있죠? 10개. 0이냐 아니냐, 1이냐 아니냐, 2냐 아니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 밑에 책에 여기 뭐 했을 것 같았는데 안 해갖고 제가 여기다가 좀 미리 해놨는데, 뭐냐면은 원버스 레스트가 아니라 원버스 원으로 하면 랭스가 얼마인지로 이제 한번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몇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10개에서 2개씩 골라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 컨비네이션 조합 10개에서 2개를 고르는 조합은 45개야. 에스티메이터가 45개가 되는 거죠. 프리딕트는 잘 했나요? 프리딕트 했을 때 얘도 5라고 잘 나오나요? 여기 보면 5 잘 나오죠. 얘도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잘 나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갖고 이제 그 멀티 클래스 여러 개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그 보여주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디시전 펑션이 나와서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스코어를 이제 그 뭐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 경고에 적혀 있는 것처럼 30분이나 그 이상 걸릴 수 있거든요. 30분이나 그 이상 걸릴 수가 있어서
우리는 저는 여기서 안 하고요. 저는 안 하고요. 한번 돌려보십시오. 돌려보시면 아까 책에 나온 결과대로 아까 책에 나온 아까 저 책에도 있지만은 제가 돌려놓은 결과대로 이 스케일 조정을 안 한 거에 비해서 스케일 조정한 게 이제 그 정확도가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스케일 조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게 저희가 지금 다중분류해서 이제 그 책으로는 148페이지까지 나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에러 분석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